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그런 시절에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뜨면 가장 늦게 빛이 들고 해가 지면 가장 먼저 어둠이 찾아오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험준한 산봉우리와 울창한 나무들 뿐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좁은 다락론을 일구거나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하여 근근히 먹고 사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마을 전체가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세상과 단절되기 일쑤였지만 사람들은 그저 자연이 주는 대로 순응하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우는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들려오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가파른 언덕배기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박노인이라 불리는 늙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이 산골에서 나고 자라며 나무를 베어 숯을 굽거나 장작을 베어 장터에 내다 파는 일로 생계를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황소도 때려잡을 만큼 힘이 장사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세월이라는 무정한 바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기에 이제는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힘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패여 있었고 거칠어진 손바닥은 마치 오래된 소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박 노인에게는 평생을 함께해온 늙은 아내가 있었는데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나이가 들어서는 이름 모를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할멈은 기력이 쇠하여 방 밖으로 거동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차가운 아랫목에 누워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능력이 있고 재물이 넉넉했더라면 좋은 약을 지어 먹이고 따뜻한 비단 이불이라도 덮어주었을 텐데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지게 하나와 무뎌진 도끼 한 자루뿐이니 자신의 처지가 한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아내의 곁을 지키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를 살펴보았으나 어젯밤에 떼다 남은 장작이 거의 다 타버려 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할멈의 기침 소리가 더욱 깊고 건조하게 들려와 노인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맥감이 떨어지면 당장 오늘 밤부터 냉골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데 병든 아내가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한번 하고는 벽에 걸린 낡은 저고리를 껴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늙은 가장에게는 쉴 틈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한 구석에 세워둔 지게를 짊어지고 낡은 도끼를 허리춤에 꽂은 채 집을 나섰는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 입구로 향하는 길은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미끄럽기 그지없었지만 노인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땅을 디디며 나아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 걸음에 오르던 산길이었건만 이제는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자꾸만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지게가 빈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마치 큰 바위 덩어리를 얹은 것만 같았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숲은 더욱 고요하고 깊어졌는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낙엽이 두껍게 쌓여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널찍한 바위에 걸터앉아 흐르는 땀을 닦으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이 야속할 만큼 차갑게 느껴졌고 숲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왠지 모를 쓸쓸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어 조금씩 베어 물며 자신이 이 산을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올겨울만 무사히 넘기면 좋으련만
자신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박노인은 다시 힘을 내어 깊은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말라 죽은 참나무들이 많아 백감을 구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그는 적당한 나무를 골라 도끼질을 시작했는데 쩡하고 울리는 도끼 소리가 정적을 깨고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숨에 베어 넘겼을 나무였지만 이제는 수십 번을 내리찍어도 흠집만 조금 날 뿐 좀처럼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도끼가 빗나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손목에 전해지는 충격에 노인은 얼굴을 찡그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쉴 수가 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도끼를 휘두르며 아내가 기다리는 따뜻한 방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일하다 보니 어느새 지게 위에는 제법 많은 나무가 쌓였고 노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오늘 할 몫을 다 채웠다는 생각에 박 노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이 나무들을 지게에 단단히 묶고 내려가기만 하면 며칠 동안은 걱정 없이 불을 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밧줄을 꺼내어 나무들을 꼼꼼하게 묶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숲 저쪽 편에서 무언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예사로운 짐승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박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덤불을 헤치고 튀어나온 것은 놀랍게도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사슴 한 마리였습니다. 그 사슴은 보통의 산짐승과는 확연히 다른 기품이 서려 있었으나 지금은 몹시 겁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 곳곳에는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가 보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에서는 하얀 입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박노인을 보자마자 멈칫하더니 도망갈 힘조차 없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 눈망울은 깊고 맑은 호수처럼 검고 투명했는데 그 안에는 살려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평생 산을 타며 수많은 짐승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백사슴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백사슴은 산신령이 아끼는 영물이라 하여 함부로 해치면 큰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멍하니 사슴을 바라보다가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냥꾼들이 몰입꾼을 앞세워 짐승을 쫓는 소리였고 그 소리는 점점 이쪽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슴 역시 그 소리를 듣고는 귀를 쫑긋 세우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박노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구나. 박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슴의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노인의 가슴 속에서 측은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생명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사슴에게 조용히 손짓을 하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리 오렴. 내가 숨겨주마. 어서 이리로 와. 말이 통할 리 없는 짐승이었지만 사슴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노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서둘러 지게 위에 쌓아둔 나무단을 풀어 헤치고는 굵은 통나무들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사슴이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사슴은 노인의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납작하게 몸을 낮추어 나무 더미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그 위를 다시 잔가지들과 잎사귀가 무성한 나뭇가지들로 덮어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나무 더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주머니에서 쌈지 담배를 꺼내어 천천히 불을 붙였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사냥꾼들이 들이닥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을 헤치는 거친 소리와 함께 사나운 사냥개 2마리가 혀를 길게 빼물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험상 툭게 생긴 사냥꾼이 활을 들고 나타났는데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 찾는 듯 하더니 나무 더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박노인을 발견하고는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사냥개들은 킁킁거리며
나무더미 주위를 맴돌았지만 노인이 피우는 독한 담배 냄새와 갓 베어낸 생나무의 진한 향기 때문에 사슴의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사냥꾼을 향해 무심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혹시 이쪽으로 지나가는 하얀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사냥꾼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잡은 먹잇감을 놓친 것에 대한 분노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냥꾼을 바라보며 짐짓 어두운 귀를 탓하는 척했습니다. 뭐라고? 산토끼를 찾느냐고? 노인의 엉뚱한 대답에 사냥꾼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토끼 말고 하얀 사슴 말이야. 아주 크고 귀한 백사슴이 이쪽으로 도망쳤단 말이오. 박노인은 그제야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손을 들어 반대쪽 산비탈을 가리켰습니다. 아, 그 허여멀건 짐승 말인가? 글쎄, 아까 저쪽 골짜기 너머로 쏜살같이 달아나던데 워낙 빨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노인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사냥꾼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늙고 초라한 노인이 그 재빠른 사슴을 숨겼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냥꾼은 분하다는 듯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노인이 가리킨 방향을 향해 사냥개들을 재촉하며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젠장, 서둘러. 놈이 더 멀리 가기 전에 잡아야 해.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숲이 다시 고요해질 때까지 박노인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의 나무 더미 속에서도 사슴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혹시라도 사냥꾼이 다시 돌아올까봐 한참을 더 기다린 후에야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나무 더미를 덮고 있던 가지들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치워지자 그 속에서 하얀 사슴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눈망울에는 아까보다 더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갔단다. 안심하고 나오렴. 사슴은 노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받아들였는데 그 따뜻한 체온이 노인의 거친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박노인은 문득 이 사슴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슴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무 더미 밖으로 나왔지만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노인의 주위를 맴돌며 마치 인사를 하려는 듯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여 주머니에 남은 콩 몇 알을 꺼내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슴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와서 부드러운 혀로 콩을 핥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고단한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어떤 따스한 교감을 느꼈습니다. 박노인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 것을 보고 서둘러 하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내려갈 수는 없었기에 사슴을 숨겨주느라 흐트러진 나무들을 다시 지게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사슴은 숲속으로 사라지는 대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노인이 짐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봐야 한다. 너도 얼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라. 저 사냥꾼 놈들이 또 올지도 모르니. 노인은 사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무거운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다리는 휘청거리고 어깨는 짓눌렸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만은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이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하자 사슴도 그 뒤를 따라오려는 듯 몇 발자국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손을 저어 돌려보냈고 사슴은 아쉬운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노인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하고 힘들었습니다. 낙엽 밑에 숨겨진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무릎 관절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오늘 자신이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큰 뿌듯함을 느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할멈에게 이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 너머로 꼴딱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린 뒤였습니다.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박노인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아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게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달려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으며 타닥거리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할멈은 아까 나갈 때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차가워진 손을 아궁이 불에 녹인 뒤 아내의 이마를 짚어보며 하루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보았던 백사슴의 맑은 눈망울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로운 눈빛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또다시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더욱 요란하게 흔들어댔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산골의 밤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옆에서 색색거리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늘 있었던 일이 꿈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신령이 보호하사 그 착한 짐승이 무사하기만을 빌며 노인은 지친 몸을 뉘고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선행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와 내일 마을에 닥쳐올 시련을 말입니다. 그저 지금은 낡은 이불 대청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를 막으며 내일도 무사히 눈을 뜰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게멜 어깨가 퉁퉁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살아있는 한 감당해야 할 몫이기에 묵묵히 견뎌내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처럼 박노인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으나 마을을 감싼 공기는 어제보다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지붕이며 장독대며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눈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박노인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방문을 열었지만 상쾌함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산에서 겪었던 일이 꿈만 같이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냥꾼의 살기 어린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노인은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며 부디 그 사냥꾼들이 산 너머 다른 고을로 떠나버렸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아침밥을 짓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갑자기 요란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평소 이 마을의 개들은 낯선 사람을 보아도 꼬리를 흔들거나 기껏해야 몇 번 짖고 마는 순한 녀석들이었기에 지금 들려오는 저토록 사납고 날카로운 짖음은 분명 외부에서 온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살인문을 나서 마을 공터로 향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집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고 장정들도 손에 잽이나 낫을 든 채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어제 산에서 마주쳤던 그 사냥꾼과 그의 일행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짐을 나르는 몰입꾼 2~2명과 험상궂게 생긴 사냥개 3마리를 더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마을 촌장집 마루에 거만하게 걸터앉아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시퍼런 날이 선 도끼와 커다란 활이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냥개들은 입가에 거품을 물고 으르렁거리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들듯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끔찍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들이닥친 이 불청객들로 인해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박노인이 사람들 틈에 섞여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고 있을 때 사냥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밤새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은 퉁퉁 부어 더욱 포악해 보였습니다. 그는 굵은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모두 잘 들으시오. 나는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명사수 강포수라고 하오. 내가 어제 이 뒷산에서 천년 묵은 백사슴을 거의 다 잡았는데 귀신같이 사라져버렸소. 내 짐작으로는 분명 이 마을 누군가가 그 짐승을 숨겨주었거나 놈이 이 마을 어딘가로 숨어든 것이 틀림없소.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마을 뒷산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백사슴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사슴이라니, 그건 전설 속에나 나오는 영물이 아닌가? 그런 귀한 짐승을 잡으려 하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로구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강포수는 허리춤에서 채찍을 꺼내 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오르자 사람들은 기겁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짐승이 날개가 달리지 않고서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법이야. 분명 누군가가 돕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그때 강포수의 시선이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박 노인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박 노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노인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박 노인의 코앞까지 다가와 거친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어제 산에서 나무하던 그 노인 맞지? 내가 분명 저쪽 골짜기로 갔다고 해서 가봤는데 발자국 하나 없더군. 혹시 날 골탕 먹인 건 아니겠지? 사냥꾼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서웠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박 노인과 사냥꾼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노인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포수나리. 제가 감히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늙은이 눈에는 분명 그리 보였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헛것을 보았는지도 모르지요. 이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큰 짐승을 숨기겠습니까? 노인은 굽은 허리를 더욱 굽히며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포수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노인의 지게와 옷가지를 훑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어제 입었던 옷은 빨래통에 넣어두고 다른 옷을 입고 나왔기에 사슴의 냄새나 털 같은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포수는 박노인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더욱 화가 난 듯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좋소! 끝까지 시치미를 떼겠다 이거지? 내 오늘 이 마을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그놈을 찾아내고야 말겠소. 만약 어느 집 헛간이나 방구석에서 그 사슴털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 집주인은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아시오. 그는 몰입꾼들에게 당장 마을의 집들을 수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몰입꾼들은 기다렸다는 듯 몽둥이를 들고 가까운 집부터 들이닥쳐 항아리를 깨고 집더미를 쑤시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감싸 안았고 장정들이 나서서 말려보려 했지만 무기를 든 사냥꾼 일행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공포와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선행이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움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서서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자신은 물론이고 그 백사슴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기에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이 쑥대밭이 될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뒤편 언덕에서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어른이었습니다. 촌장은 비록 몸은 늙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멈추시오. 이게 무슨 짓들이오. 신성한 산아래 마을에서 이 무슨 망나니 같은 행패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 난동을 부리던 몰입꾼들도 엉겁결에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강포수는 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또 뭐요? 다 늙은 노인네가 나서서 훈계질이라니. 우리는 지금 도망친 사냥감을 찾고 있을 뿐이오. 방해하지 말고 썩 비키시오. 강포수의 무례한 태도에도 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자네가 찾는 그 하얀 사슴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네. 예부터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님의 화신이라 하여 우리 마을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영물이야. 그런 존재에게 화를 겨누고 피를 보려 하다니. 자네는 산의 노여움이 두렵지도 않은가? 촌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백사슴을 잡으면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고 했어요. 제발 그만두고 돌아가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강포수는 오히려 더 크게 비웃으며 침을 촨뱉었습니다. 산신령? 재앙? 하하하. 그런 미신 따위는 겁쟁이들이나 믿는 거지. 내 눈에는 그저 값비싼 가죽과 녹용을 가진 짐승일 뿐이야. 그 가죽 하나면 기와집 한 채가 생기는데 내가 그런 헛소리에 물러설 것 같소?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포수는 촌장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늙은이가 오래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요. 나는 내 사냥감을 찾기 전에는 절대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겠소. 아니, 아예 이 마을 한복판에 진을 치고 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소.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숨어든 게 분명하니 배가 고프면 언젠가는 기어 나오겠지. 그는 부하들에게 마을 공터에 천막을 치고 불을 피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을의 신성한 공간인 느티나무 아래가 순식간에 사냥꾼들의 야영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냥꾼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가져오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사람들은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부들부들 떨며 집에 있는 귀한 곡주와 말린 나물들을 내다 바쳐야 했습니다. 강포수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고기를 뜯었고 사냥개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축들을 위협했습니다. 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저 화를 어찌 감당하려고. 촌장은 박노인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한번 보내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노인은 촌장의 그 눈빛이 마치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사냥꾼들은 모닥불을 크게 피워놓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고성 방가 소리가 조용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고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온 술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언제 저 술 취한 사냥꾼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마을 전체가 초상집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박노인 역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살인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할멈이 힘겨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감,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게요? 하루 종일 개 짖는 소리에 사람 고함 소리가 끊이질 않던데. 할멈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박노인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병세가 더 악화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관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산 짐승 조사를 한다고 좀 시끄럽게 구는구려. 곧 갈 테니 신경 쓰지 말고 푹 주무시오. 박노인은 아내를 안심시킨 후 부엌으로 나와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마을 공터 쪽을 내다보았습니다. 시뻘건 모닥불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사냥꾼들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한 백사슴은 꼼짝없이 굶어 죽거나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슴이 잡힌다면 그것을 숨겨주었던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사냥꾼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백사슴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그때 모른 척 했어야 했나? 아니야. 그래도 생명인데 어찌 죽게 내버려 둔단 말인가. 노인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지나칠 뻔했지만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박노인의 예민한 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도 사냥개의 발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볍고 조심스러운 마치 낙엽 위를 걷는 듯한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집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노인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모두 술에 취해 못자 떨어진 틈을 타 어제의 그 백사슴이 자신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냥개들이 냄새라도 맡는다면 큰일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방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문풍지에 작은 구멍을 내어 밖을 내다보려던 찰나 문 밖에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달빛을 받아 창호지문에 비친 그 그림자는 분명 긴 목과 뿔을 가진 사슴의 형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기어이 다시 찾아온 미물에게 노인은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냥꾼들의 코니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마을 어귀의 모닥불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박노인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할 것인가. 그러나 노인의 손은 이미 문고리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밖에는 사나운 사냥개들과 표독스러운 사냥꾼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여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신은 물론이고 병든 아내까지 변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는 은은한 달빛과 그 속에 서 있을 신비로운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하는 작은 경첩 소리가 칠흑 같은 밤 공기를 갈랐지만 다행히 바람 소리에 묻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노인은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백사슴이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온몸에서 희미한 은광을 내뿜으며 마당 한가운데 고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슴은 노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도 도망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깊고 맑은 눈망울로 그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자의 것처럼 깊고 그윽하여 노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사슴은 고개를 까딱거리며 산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가 다시 노인을 바라보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을 따라오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신비로운 몸짓에 홀린 듯 마루로 내려서려다 문득 방 안에서 앓고 있는 아내가 떠올라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보게, 나는 갈 수가 없다네. 병든 할멈을 두고 어찌나 혼자 떠나겠는가. 노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나지막이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노인을 보채며 앞발로 땅을 탁탁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없으니 어서 서둘러야 한다는 듯 재촉하는 몸짓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순간 묘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슴을 따라가면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려온 아내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못난 남편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결심을 굳히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낡은 지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두꺼운 무명천과 이불을 꺼내지게 위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박노인은 잠든 아내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멈, 일어나 보오. 우리 잠시 어디 좀 다녀와야겠소. 할멈은 겨우 눈을 뜨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간단 말이오? 밖에는 저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아내의 걱정 섞인 물음에 노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시오. 다 뜻이 있어.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 나서 죽으려. 내 등 뒤에 꼭 붙어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노인은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여 지게 위에 앉히고는 찬바람이 들지 않도록 이불로 꼼꼼하게 감싸 묶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노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지게를 짊어지고 일어서는 박노인의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늙고 지친 몸이었지만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백사슴은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는 소리 없이 앞장서서 살인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을 공터 쪽에서는 여전히 사냥꾼들의 코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모닥불은 거의 다 꺼져가며 붉은 불씨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냥개 중 한 마리라도 잠에서 깨어짓는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습니다. 노인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사슴의 뒤를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잠자던 사냥개 한 마리가 부스스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으나 짖기는커녕 오히려 겁에 질린 듯 꼬리를 말며 낑낑거리더니 다시 웅크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기운에 압도당한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박노인은 무사히 사냥꾼들의 야영지를 지나쳐 마을 뒷산 입구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에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고 등 뒤에서는 아내의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숨소리가 느껴져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가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길이었지만 앞서가는 백사슴의 몸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이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박노인은 익숙한 산길임에도 불구하고 밤눈이 어두워 자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슴은 잠시 멈춰서서 노인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때로는 험한 길을 피해 걷기 좋은 길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짐승이지만 사람보다 더 깊은 배려심을 가진 그 모습에 노인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산세가 점점 험해지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평소 나무를 하러 다니던 곳을 지나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나온다며 얼씬도 하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박노인은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냥꾼들이 뒤늦게 잠에서 깨어 쫓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할멈도 힘겨운지 가끔씩 앓는 소리를 냈지만 남편이 힘들까봐 애써 참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감, 힘들면 나를 내려두고 좀 쉬었다 가시구려. 아내의 힘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으니 힘을 내시오. 박노인은 거짓말처럼 아내를 다독이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산 아래 마을 쪽에서 갑자기 요란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하나둘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포수가 깬 모양이었습니다. 예민한 사냥꾼의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한밤중에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멀리서 누구냐, 거기 서라 하는 고함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사냥꾼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박노인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노인의 걸음이 날쌘 사냥꾼들을 따돌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횃불의 불빛들이 점점 산 위로 올라오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대로 잡히는 것인가?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 앞서가던 사슴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길이 없는 낭떠러지였기에 노인은 당황하여 멈칫했습니다. 이보게, 거기는 길이 없네.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텐데 어쩌자고 그쪽으로 가는가? 노인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사슴은 망설임 없이 절벽 가장자리의 바위 뒤로 훌쩍 뛰어넘어 사라졌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갈등했으나 뒤에서 들려오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사슴이 사라진 바위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놀랍게도 그 바위 뒤에는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틈새 길이 덩굴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통로였습니다. 노인은 지게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몸을 비스듬히 하여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바위 틈새는 좁고 어두웠지만 그곳을 통과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신비로운 숲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나왔던 앙상한 겨울산과는 달리 이곳의 공기는 훈훈하고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뒤따라오던 짙은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노인이 지나온 바위 틈새 입구를 하얗게 메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안개는 점점 두꺼워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거대한 장막을 형성했고 그 너머에서 들려오던 사냥꾼들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강포수와 사냥꾼들은 박노인의 발자국을 따라 절벽 앞까지 들이닥쳤지만 갑자기 피어오른 짙은 안개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사라진 발자국을 찾으며 허둥지둥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발자국이 끊겼어. 강포수는 분에 못 이겨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사냥개들도 냄새를 잃어버렸는지 낑낑거리며 제자리만 맴돌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기이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몰입꾼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강포수조차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산신령이 노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위기에서 벗어난 박노인은 사슴을 따라 안개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난 길은 태초의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듯한 원시림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이끼가 깔려 있어 발소리가 나지 않았고 이름 모를 꽃들이 밤인데도 불구하고 은은한 빛을 내며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이 기이한 풍경의 고통을 잊은 듯 지게 위에서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영감, 여기가 도대체 어디요? 꿈속을 걷는 것만 같소. 아내의 말에 노인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이 산에 평생 살았지만 이런 곳은 처음 보. 아마도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신선들의 땅인 모양이요. 사슴은 지친 기색 없이 사뿐사뿐 앞장서서 걸었고 노인은 그 뒤를 따르며 점점 기이한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몸은 지치고 힘들어야 정상인데 이 숲의 공기를 마실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숲속 어디선가 청아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사슴은 그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뜸해지더니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는 넓은 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거대한 요새와도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바로 머리 위에 떠 있어 분지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작은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샘물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김에서 나는 향기는 마치 천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진하고 달콤했습니다. 백사슴은 샘물가에 도착하자 멈춰서서 뒤따라온 박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샘물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기쁨에 찬 몸짓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노인은 지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아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가 목적지인 것 같소. 할멈, 저 사슴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려고 그 고생을 시킨 모양이요. 노인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샘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샘물은 수정처럼 맑아 바닥의 조약돌까지 훤히 들여다보였고 물 표면에는 달빛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반짝거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샘물가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물을 한 모금 떠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향긋한 꽃내음과 시원한 솔향기가 어우러진 듯한 신비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사슴은 옆에서 노인을 재촉하듯 코로 노인의 등을 툭툭 쳤습니다. 어서 마셔보라는 게냐? 노인이 묻자 사슴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첫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전신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물임에도 불구하고 뱃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기운으로 변하여 온몸에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막혀있던 기혈이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박노인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생명력이 몸 안에서 용솟음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표주박을 꺼내 물을 가득 담아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멈, 어서 이 물을 마셔보시오. 이건 보통 물이 아니오. 아내는 남편의 들뜬 목소리에 의아해하면서도 남편이 건네주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창백하던 아내의 입술에 물이 닿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신비의 샘물 앞에서 노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사냥꾼들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지만 이곳은 오직 달빛과 물소리만이 존재하는 평화롭고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작은 선행에서 비롯된 기적임을 깨닫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멈이 박노인이 건네준 표주박의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동안 노인은 숨을 죽이고 아내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갑고 맑은 샘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할멈의 얼굴에 서려 있던 고통스러운 기색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편안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토록 멈추지 않던 기침 소리가 뚝 그쳤고 가쁘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잠든 아이처럼 평온해졌습니다. 할멈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놀라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이게 대체 무슨 물이요? 마시는 순간 뱃속이 뜨끈해지더니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소.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하기 그지없구려. 할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쇠약한 노파의 쇳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꾀꼬리처럼 맑고 힘이 넘치는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내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의 백발이 성성하던 머리카락 뿌리에서부터 검은색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머리 전체가 윤기 흐르는 칠흑 같은 검은 머리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쭈글쭈글하던 얼굴의 주름살은 다림질을 한 듯 팽팽하게 펴졌고 거칠었던 피부는 갓 삶은 달걀처럼 뽀얗고 부드러운 살결로 바뀌어 갔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은 70평생을 함께 늙어온 할망구가 아니라 50년 전 자신에게 시집오던 그날의 수줍고 아름다웠던 색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눈동자에는 총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복에, 임자, 거울, 아니 물에 비친 당신 얼굴을 좀 보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오.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아내는 의아해하며 샘물가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아내는 어머나 하고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영감, 이게 나요? 정말 내가 맞는 게요? 내가 다시 젊어졌단 말이요? 아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이 더 크게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영감, 당신 얼굴도 좀 보시오. 당신도 총각대 얼굴로 돌아갔구려. 아내의 말에 박노인은 황급히 샘물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물속에는 주름 가득한 늙은이가 아니라 숯을 굽던 시절 황소도 때려잡을 만큼 건장하고 잘생겼던 청년의 얼굴이 그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탄력 있는 피부와 굵어진 팔뚝, 온몸에 넘치는 활력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변한 모습을 어루만지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들에게 하늘이 내린 기적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임자, 우리가 다시 젊어졌어. 꿈만 같구려. 정말 꿈만 같아. 박노인은 젊어진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다시 얻은 시간에 대한 감사가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샘물은 바로 전설 속에나 나온다는 회춘의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신비한 샘물가에서 노부부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동안 산 아래 안개숲에서는 사냥꾼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강포수와 그의 일행은 박노인을 쫓아 절벽 위까지 올라왔으나 갑자기 피어오른 짙은 안개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안개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횃불을 켜도 바로 코앞밖에 보이지 않았고 숲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괴한 바람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꾸짖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대장님, 이곳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몰입꾼 중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포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그저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것뿐이다. 안개가 걷히면 놈들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강포수의 다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용맹하던 사냥개들이 꼬리를 사타구니 사이에 감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의 본능은 이곳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숲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안개 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사냥꾼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무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길을 막는 것 같았고 발밑에 흙은 배처럼 질척거리며 그들의 신발을 잡아당겼습니다. 강포수는 활을 들어 어둠 속을 겨누었지만 손에 땀이 흥건하여 시위를 제대로 당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산을 모독한 자들에게 산신령이 내리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때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산 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콰르릉 쾅! 땅이 울리고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여 나갔습니다. 사냥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머리를 감싸쥐고 엎드렸습니다.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몰입꾼들은 무기를 다 버리고 땅에 머리를 박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강포수조차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산사태에 깔려 죽거나 귀신에 홀려 영영숲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젠장, 오늘은 날이 아니다. 모두 철수해. 당장 내려가자. 강포수가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사냥꾼들과 개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먼저 가려고 밀치고 넘어지며 볼성 사나운 꼴로 도망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오직 이 무시무시한 숲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굴러떨어지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고 숲은 다시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샘물가로 돌아와 젊어진 박노인과 아내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며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주변의 풍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밤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들과 희귀한 약초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고 샘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사슴은 노부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제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 숲속 깊은 곳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노인은 떠나는 사슴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산신령님의 사자시여, 이 미천한 늙은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사슴의 뒷모습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슴은 잠시 멈춰서서 노부부를 돌아보더니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속의 덤불 사이로 우아하게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본 백사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이제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올 때는 병든 아내를 지게에 지고 힘겹게 올라왔지만 갈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아내는 지게에 실려 있던 이불과 무명천을 걷어내고 지게를 번쩍 들어 올려 자신의 등에 팠습니다. 여보, 이제 이건 내가 지고 갈 테니 당신은 빈손으로 가셔요.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날아갈 것만 같아요. 아내의 장난스러운 말에 박노인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장 체면이 있지. 이리 주시오. 내 힘이 장사라는 걸 잊었소? 두 사람은 서로 짐을 지겠다며 행복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박노인이 빈지게를 지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밤새 그들을 괴롭혔던 관절의 통증이나 숨가쁨은 온데간데 없었고 험한 바위 길도 평지처럼 성큼성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길가에 있는 굵은 참나무를 재미삼아 한 손으로 밀어보았는데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힘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어젯밤 안개 속에서 사냥꾼들이 버리고 간 활과 창, 찢어진 옷가지들이 널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첸잼,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혼쭐이 나서 도망친 모양이구려. 이제 우리 마을도 다시 조용해지겠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감, 우리가 이렇게 젊어진 모습으로 마을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혹시 귀신이라고 쫓아내면 어쩌지요? 아내의 말에 박노인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확실히 일리가 있는 걱정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쭈글쭈글한 노인이 20대 청춘 남녀가 되어 돌아온다면 마을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요물 취급을 받거나 관가에 끌려가 문초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시오. 일단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에게는 산속에서 신령한 약초를 캐먹고 병이 나았다고만 합시다. 그리고 당분간은 바깥 출입을 삼가고 조심하면 될게요.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알리기로 하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마을 공터에 흉물스럽게 쳐져 있던 사냥꾼들의 천막은 온데간데 없었고 불 피웠던 흔적만이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사냥꾼들이 귀신에 홀려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글쎄, 강포수 그 양반이 하얗게 질려서 도망을 가더라니까.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천둥벼락을 내리셨대. 사람들은 통쾌해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박노인 부부가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모두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박노인 부부는 최대한 태연하게 집 쪽으로 걸어갔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젊은 부부가 마을에 들어온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입고 있는 옷과 생김새가 박노인 내외와 묘하게 닮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 꼬부랑 노인들이 저렇게 훤칠한 젊은이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저기 가는 저 젊은이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박노인네 조카들인가? 옷차림은 영락없이 박노인 옷인데 박노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초가집도, 깨진 장독대도, 비틀어진 기둥도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시 고치고 가꿀 수 있는 젊음과 시간과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지게를 내려놓고 아내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멈, 아니 여보, 우리 집에 잘 왔소.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요. 아내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어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여보, 배고프죠? 내 얼른 밥 지어 올게요. 이제는 밥 짓는 것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아내의 뒷모습은 활력이 넘쳐 흘렀고 굴뚝에서는 모처럼 힘찬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박 노인네 집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박 노인은 마당에 서서 자신의 단단해진 팔뚝을 걷어붙이며 뎃감이 떨어진 헛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산에 가서 저 헛간이 미어터지도록 장작을 해와야겠군. 그러나 그들의 변화를 숨기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웃집 담 너머로 호기심 많은 눈길들이 자꾸만 힐끔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언젠가는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와 함께 되찾은 청춘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습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마당에 퍼지자 박노인은 비로소 모든 고난이 끝났음을 실감하며 마루에 걸터앉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어느새 마을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박노인의 집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활기찬 웃음소리와 힘찬 도끼질 소리가 그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박노인네 집에 새로 나타난 젊은 부부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박노인의 먼 친척일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박노인 부부가 산속 어딘가로 요양을 떠나고 집을 빌려준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의 걸음걸이나 말투, 심지어 사소한 버릇까지 박노인 내외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점이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 젊은 남자가 지게를 지는 모습이나 낫지를 하는 솜씨는 영락없이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노인의 솜씨와 판박이었기에 미스터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촌장 어른이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박노인의 집을 직접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헛기침을 하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젊은 박노인을 보고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박노인은 촌장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촌장 어른, 오셨습니까? 누추한 곳에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젊고 힘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손함과 억양은
촌장이 수십 년간 들어왔던 박노인의 그것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박영감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노망이 들어 헛것을 보고 있는 게냐? 박노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촌장을 마루로 모셔 앉히고는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백사슴을 구해준 일부터 그 사슴을 따라 신비한 샘물을 마시고 회춘하게 된 사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촌장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박노인의 진실된 눈빛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세상에 그런 기이한 일이 다 있단 말인가. 옛말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자네가 그 산증인이 되었구려. 백사슴은 산신령님의 현신이 분명해. 자네 부부가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하늘이 상을 내린 게야. 촌장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소식은 촌장의 입을 통해 마을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하나둘씩 박노인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젊어진 박노인이 옛날 일을 줄줄이 꿰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박영감. 아니, 이제는 박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정말 축하하네. 할멈도 새색시가 다 되었네 그려. 얼마나 좋을까. 마을 사람들은 시기나 질투 대신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박노인 부부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받은 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젊어진 몸과 힘을 자신들만을 위해 쓰지 않고 마을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에 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걸려야 했을 양의 나무를 단 1시간 만에 해치우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산길을 날다시피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도끼질 한 번에 아름드리 나무가 쩍쩍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천하장사가 따로 없구만. 박서방 덕분에 올겨울은 택감 걱정 없이 따뜻하게 나겠어. 사람들의 칭찬에 박노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박노인의 아내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솜씨를 발휘하여 마을의 맡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며 음식을 장만했고 바느질이며 길쌈이며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은 꿀맛 같았고 옷감들은 비단처럼 고왔습니다. 젊어진 아내는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아픈 이웃을 찾아가 간호해주기도 하며 마을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마다 마을 전체가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깊어 겨울의 한복판으로 접어들었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힘겹게 보냈을 겨울이었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박노인이 부지런히 해다 나른 땔감 덕분에 마을의 모든 집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랫목은 절절 끓었습니다. 마을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고구마를 까먹으며 박노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박서방이 아니었으면 내 이 늙은 몸이 벌써 얼어 죽었을 게야. 그렇고 말고 하늘이 우리 마을을 도우려고 박영감을 다시 젊게 만드신 게지. 어느 눈 내리는 저녁, 박노인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곡식과 반찬을 모아 박노인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들 앞에는 막걸리 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촌장은 술잔을 높이 들며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마을의 보배, 박서방 내외의 무병장수와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하여.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박노인은 감격에 겨워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 술맛은 그가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술보다 달콤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흥겨운 농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도 아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 춤판에 어우러졌습니다. 젊은 육체의 유연함과 노년의 연륜이 묻어나는 춤사위는
보는 이들의 흥을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신명나게 놀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행복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마을 회관 안은 사람들의 정과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선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의 축제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노인과 아내는 하얗게 눈 덮인 마을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사그락사그락 눈 밟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우고 차가운 밤 공기가 상기된 볼을 식혀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마치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백사슴의 눈망울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저 별을 좀 보시오. 꼭 그 사슴 눈 같지 않소? 박 노인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고마운 짐승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박 노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젊음과 힘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다시 늙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는 샘물의 위치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여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 숲을 망치고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한 기적은 오직 하늘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로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준 자연에 대한 예의이자 보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노인 부부는 아궁이에 장작을 몇 개 더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가득 채워져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부자리를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영감, 오늘 하루도 참 행복했지요. 아내의 나지막한 물음에 박 노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 평생 오늘처럼 기쁘고 보람찬 날은 없었던 것 같소.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요. 어머, 제 덕분이라니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거지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바람 소리는 잦아들고 세상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지붕 위로 소복이 쌓이는 눈 무게가 집을 더욱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은 잠결에 희미한 사슴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지만 이내 기분 좋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신비한 숲을 거닐고 있었고 백사슴은 그 옆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냥꾼도 추위도 배고픔도 없는 영원한 봄만이 존재했습니다. 박 노인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노인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맑았고 마당 구석의 매화나무 가지에는 벌써 작은 꽃망울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겨울이 가고 머지않아 따뜻한 봄이 올 것임을 알리는 희망의 전령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배부 깊숙이 들어와 온몸을 깨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구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박 노인 부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훗날까지도 그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박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고 언젠가는 착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뒷산,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는 여전히 신비한 샘물이 솟아나고 있고 백사슴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린 자만이 그곳에 닿을 수 있기에 아무도 그곳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신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박 노인 부부의 젊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며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 때로는 든든한 일꾼으로서 사람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배고픈 나그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를, 길 잃은 짐승에게는 쉴 곳을 내어주는 인심 좋은 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박 노인의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추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마음에 담아가곤 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창밖에도 하얀 눈이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박 노인이 살던
그 산골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아랫목,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 평온함 속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백사슴이 찾아와 신비한 선물을 전해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박 노인이 잠들기 전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듯이 저도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토닥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십시오. 꿈속에서는 푸른 숲과 맑은 샘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주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하얗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깊은 산골 마을, 박노인과 할멈이 신비한 샘물 덕분에 젊음을 되찾고 착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리맡에 따스한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박노인의 집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쉼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하얀 사슴이 전해주는 맑고 신비한 샘물 같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눈뜨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